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이 지점에서 추가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조금 아쉽죠. 사실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알트들이 대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럴 때 좀 줍줍하는 개념이 맞기는 합니다만, 근데 조금 지금 제 생각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부분들,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어쨌든 이 빠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약간 뭔가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막 휩소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어딜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 지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33,000 구간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두고, 그때 빠졌을 때는 알트들이 지금보다 더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얘가 이 지점까지 왔다가 이걸 지켜주고 반등을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마침 또 도미넌스도 괜찮은 게, 이 도미넌스가 어쨌든 줄어드는 형태로 지금 딱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밑에 이동평균선들의 갭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알트장이 단기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불안할 때 알트장은 자발트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버텨준다 하면 메이저 알트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까는 좀 음봉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씩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단타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급등하는 거 말고요, 급등 안 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단타를 들어가는 것도 좋고, 메이저를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항상 여러분들 뭐라 그랬지 제가 아까? 현금은 꼭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뭔가 횡보의 관점을 좀 더 아직까지는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더라도 뭐 이게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뭔가 큰 틀에서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33,000 구간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큰 틀에서의 박스권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 지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지점이 사실 뭐 어쨌든 이 저항 때는 뚫었지만 이 지점도 아직까지는 저항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른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은 현금 비중 들고 있고요, 플러스 비트 위주로 들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을 이 단기적으로 이 장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 횡보를 좀 할 것 같다 하면은 이 알트들 중에서 처음에는 자발트 보고, 그 다음에 메이저 보고, 여기 수익 내면 다시 비트가 올라갈 걸 생각해서 이걸 일부 비트 전환하고, 그다음 현금으로 조금 더 놔둬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큰 추세는 제가 봐도 이런 상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뭐 오르기만 하진 않듯이 중간에 한번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 조정이 주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제가 이 주봉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를 드렸는데, 이걸 일단 다 안 보이게 해놓고 보면 이 주봉에서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미 추세를 좀 돌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장은 아닌데, 이게 보통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 자리를 좀 안 주고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 와도 주봉 캔들 몇 개 정도만 조정이 오고, 해봤자 뭐 1, 2주잖아요. 그리고 가격 조정도 변동성이 크게 오지만 빠르게 말아 올리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짧다라는 거, 그런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면 이 RSI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일단 이동평균선 여러분 잘 보이게 끌게요. 보시면 얘가 RSI가 보면 주봉상에서 70을 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70을 넘을 때마다 항상 주봉 캔들 몇 개가 더 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2021년 연말에는 이 70구간을 못 뚫었고 2023년 4월 달에도 역시 69.50이기 때문에 못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 주봉에도 만약에 지금 저번 주에는 RSI가 70.75로 딱 끝냈는데 요번 주 주봉 마감을 했을 때도 만약에 7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이 추세가 당분간 상방으로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경계선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뭐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현금 비중이랑 이런 것들을 자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전혀 큰 추세는 아직까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테슬라 주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테슬라는 없지만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보시면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원픽은 원래 돈 남은 의 원픽은 테슬라였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코인베이스 주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코인에 대해서 주식보다도 좀 더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금리라는 게 동결을 하면서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기존의 디커플링 형태로 됐던 코인이 조금 조정이 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시 뭐 별 재미가 없으면 다시 뭐 코인이 가던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 그 2021년 때처럼 증시랑 같이 오르던지, 뭐 그거는 뭐 뭐든지 다 가능한 거니까요, 코인은. 그래서 코인이 매력적인 거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속 가시면 돼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조심스러운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의 과열 구간에 근접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상승 동력으로 올라온 건 됐지만 이게 가격 급락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스테이블 유동성이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과열 구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저는 뭐 더 간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 익절했는데 이거 더 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보다 그냥 익절할 수 있을 때 좀 먹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투 영상도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장투 영상 올리면서 계속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올려드리는 이유는 잘못하다가 물렸을 때 장투는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 레인지도 좁게 하고 비중 자체는 굉장히 높게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투자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투를 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SAR 지표에서 보면 항상 이 미드탑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도 어쨌든 여기에 닿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미드탑 구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럼 여기서 요거나 아니면은 48,000달러 이 사이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얘가 지금 구간에 닿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뚫었다가 꺼질 수도 있고, 2019년이나 2016년처럼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미드탑 구간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분할 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미드탑이란 지점이 어디야 했을 때는 저는 48,000에서 52,000 뭐 이 구간을 좀 보긴 하는데,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40,000이라든지. 근데 뭐 34,500이면 그리고 35,000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어느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37,000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분할 매도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자,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이런 거죠. 사실 5년 뒤에 1일 암호화폐 이용자가 1억 명에 도달할 것이 전망된다라는데, 현재 1일 화폐 사용자가 500만 명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1억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올 3분기 기준 1일 활성 주소는 500만 개인데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그죠? 그리고 2019년 이후 분기별 증가율은 평균 29%를 기록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페이팔의 일일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용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암호화폐 사용자도 1억 명을 넘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챗GPT가 그 1000만 명인가를 찍을 때 굉장히 빨리 찍었거든요. 이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찍었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 속도가 빨라진 만큼 사람들이 이 기술을 새로 접하고 받아들이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되는 유저를 확보하는 데까지, 어떤 특정한 그 KPI를 도달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르게 점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이용자 수도 얘는 똑같이 페이팔과 비교했지만 실제로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이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이에요. 10월 GBTC 일평균 거래량이 9,200만 달러인데 전월 대비 157%가 증가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이 빠르게 오를 때 제가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 주목해야 될 게 뭐다, 그레이스케일이다, 그것만 여러분들 알았으면, 제가 그러면서 추천했던 게 뭐예요? 솔라나, 그냥 뭐예요? 체인링크 얘기했죠. 얘는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특히 솔라나도 많이 오르고 체인링크도 많이 오르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금 아픈 손가락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랐어요. 파이코인. 얘가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뭐 아직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상승은 했다. 예. 잘 가고 있어요. 얘도 나름대로. 얘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얘만 놓고 보면 얘가 근래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바심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플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장투를 할 때 너무 힘들다,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기 때문에. 근데 가슴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냥 뭐 적금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코인들을 접근하면 정말 국밥 먹는 기분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코인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번에 메타를 진입할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ETF예요. 현물 ETF. 현물 ETF가 되면 좋은 게 뭔데요? 기존에 있던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일반 개인들도 나중엔 더 그럴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관이나 이전에 있던 자산운용사들이 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혹은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되냐면, 기존의 웹2에 있던 세력이 웹3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편해진다, 아니면 더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밖에서 봤을 때 웹3의 세상의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메타가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써서 기존에 있던 세상을 할 수 있는 거, 혁신할 수 있는 메타를 위주로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면은 AI를 블록체인은 뭐예요? 분산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뭐예요? 데이터를 분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래서 R&DR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웹2를 웹3로 가져오는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 그리고 RWA라든지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을 때 정말 혁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 뱅크먼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이거 이후에 아마 솔라나가 좀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얘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기존에 얘 때문에 저평가됐던 게 이제 좀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가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솔라나에 대한 부분 유죄 판결이 나면서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외도 압박으로. 근데 그거 단기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눌림목의 구간에 해당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좀 생각보다 솔라나가 많이 빠졌어, 근데 올랐을 때는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면 그때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왜냐면 10월달에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15개의 블록체인 중 1위였거든요. 트론이 2등인 게 참 신기해. 참, 이거는 얘는 아마 그 TRC20으로 USDT를 옮길 때 트론 체인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얘를 빼더라도 솔라나가 포함하더라도 얘가 1등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라나에 대한 그 트랜잭션이 많아졌다,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 시작 신호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반감기, 그 다음에 고래 개인 모두 비트코인 매집 중,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가 상승세. 이게 사실 뭐랑 똑같냐면, 아까 제가 주봉 RSI 70을 계속 넘으면 이 강세가 오히려 그 과열이 돼서 유지가 된다, 더 심해진다라는 그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항상 잘 보내시고, 뭐 이번 주 주말까지는 혹시 모르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알트나 아까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뭐 조그만한 비중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정말 진짜 이때야 이건 기회야 해가지고 딱 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됐을 때, 반대로 안 되면 저도 좋겠어요. 오르면 저도 좋죠, 당연히. 근데 항상 그런 위험성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주말이나 아니면 추후에 또 영상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